So these two pieces are what's necessary to make anger. You can think of it as like fuel and a match, or gasoline and a match. The gasoline is the stress, the pain that we struggle with, and we have lots of that in our lives. But that's insufficient to get angry. We need the match, which is the trigger thoughts. Actually ignite the stress or the fuel. 그럼 다시 한번 부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파? 뭐야, 어딜 들어가? 뭐가? 내가 배 아프다 그러잖아. 어쩌라고?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뭘 어쩌... 처음 아내를 괴롭혔던 배의 통증은 일종의 스트레스, 즉 화를 내기 위해 필요한 연료입니다. 그러다 말겠지. 별거 따윈 것 같다 그래, 진짜. 뭐가 별게 아니야. 이렇게 유난을 떨어 아픈 것 같다가. 고통이라는 연료에 불을 지핀 것은 남편의 행동인데요. 내가 뭐가 이기적이야? 네가 더 이기적이지. 고통받는 아내에게 거리를 두는 남편의 태도에 아내의 분노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무신경하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의 고통이 남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야, 그냥 괜찮냐고 물어봐 줄 수도 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Trigger thoughts are the perception that my pain is because of something you did. So my trigger thoughts are either blaming, like you did this, or they have these elements of shoulds. You did this and it was wrong. You shouldn't have acted like that. That was bad, what you did. 과연 우리는 화가 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장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원초등학교 3학년 4반 이현빈입니다. 네, 저는 딸이 넷이고요. 40대이고요. 딸, 엄마 김정자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그때그때의 감정을 표현해 보도록 했습니다. 야, 내가 만지지 말랬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동생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 아끼는 옷을 만진 걸 누나가 발견한 거죠. 비싼 거라니까. 가게 들어오지 말랬잖아. 누나 내 거 만질 일 없어? 너 건 싸잖아. 내 거 비싸다고. 동생이 뭐 잘못 만질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소리 질러. 내가 만지지 말랬잖아. 니네 또 뭐 때문에 또 싸우는 거야? 남매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타난 엄마.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옷을 좀 만졌는데. 그거 비싼 거라고. 동생이 그런 건데 또 이해를 해줘야지. 네가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을 그렇게 구박하고 그러면 안 됐지.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맨날 그런다니까 얘. 너가 그렇게 맨날 다그치니까 애가 버릇이 나빠지는 거야. 너가 잘해봐. 엄마는 왜 얘 편만 들어? 뭘 얘기하면 들어? 네가 얘를 닮으니까 그렇지. 다그치지 말라고. 동생이 옷 만지는 거랑 엄마가 동생 편만 드는 거에 대해서 열받았던 것 같아요. 제 편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누나 옷을 뭐 누나가 아끼는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만지고 나서 누나가 소리를 지르니까 좀 그랬어요. 그냥 말로 왜 만져? 라고 이렇게 했으면요. 아이들이 늦둥이 막 혼내고 그럴 때 늦둥이가 너무 안쓰러워요. 안쓰럽다 보니까 큰 애들한테 막 혼을 내고 더 안 좋고 더 심한 말도 많이 하거든요. 왜 엄마처럼 못하느냐, 엄마처럼 아이를 보살펴라, 그런 뜻으로 많이 혼내고는 있어요. 세 사람 모두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 속에는 어떤 생각이 숨어 있을까요? 비싼 거라니까. 가게 들어오지 말랬잖아. 동생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누나의 화를 부추겼습니다. 동생이 뭐 잘못 만질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소리 질러. 내가 만지지 말랬잖아. 누나는 동생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동생의 서운함을 화로 전환시켰죠. 너가 그렇게 맨날 다그치니까 애가 버릇이 나빠지는 거야. 아들의 행동은 딸의 탓이라는 생각이 엄마의 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화를 내는 상황 뒤에는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규정지은 자신
자신만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깨질 때 우리는 화를 내죠. 그리고 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상대방이 나쁘고 잘못되어 있고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이 없다면 아마도 더 이상 스트레스는 분노로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촉발 사고가 없었다면 세 사람 모두 소리 지르며 화를 내지 않고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요? When I'm in pain and something is hurting me, and I blame you for my pain, I say, you did this to me. I have no control over my pain. This was done to me by someone who's bad and wrong, and their behavior was wrong. They shouldn't have done it. And I'm a victim. That's the basic position of the person who's struggling with anger.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다면 우리는 화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서류 자네가 작성한 거지? 예. 이거 지금 서류라고 작성한 거야 지금? 아이,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예? 아니 기한서 한두 번 작성해? 아이, 저한테만 그러세요, 진짜. 시장 조사 제대로 한 거야? 아, 했죠? 아, 진짜. 어쩌라고요, 저한테. 사무실에 있는 5명의 직원 중에 화가 난 사람은 누굴까요? 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 뭐야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게 지금 어? 아, 부장님이 먼저 감정자로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을 꼽으셨겠죠? 아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고함 지르고 상대를 무시하는 공격 행동과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는 적대감은 분노의 전형적인 형태죠. 되게 뭘 봐? 잘했다가 지금 나한테 왜 그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비난 섞인 표정과 한숨이 화가 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한창 바쁠 때 딴청 부리는 이 여자 역시 소극적으로 화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냉담도 분노를 표출하는 한 방법입니다. 화는 상대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대상과 조건에 따라 표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5사람 모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낸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얼굴이 붉어지고 소리를 지르며 상대에게 요구하는 모습들을 톤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전형적인 화의 모습도 있지만 화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안 마주치고 말을 안 하는 것처럼 어떤 상호작용을 차단함으로써 화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겉으로는 들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진행을 시키지 않는 수동공격적인 방식도 있고요. 인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화를 표출하는 건 일종의 생존 전략입니다. 화의 부작용을 피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능적 행동이죠. 예? 아니 기한서 한두 번 작성해? 이걸 기한서라고 지금 내민 거야 지금? 도대체 지금 정신들이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회사가 어디다 물리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공격적으로 화를 표출하진 않습니다. 강하게 표출하는 화 뒤에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화를 내야지 아무래도 의미가 좀 강하게 전달이 되니까. 제 의견을 따라주지 않는 부하 직원이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강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권한 내에서 되는 데까지 좀 극단적으로 저는 할 것 같아요. 그 긴장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동력이 사실 화, 징벌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윗선에서는 지적질을 해야 내 마음에 드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화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화가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시문이니까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듣고 이걸 그냥 같이 읽으세요.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뤄 일정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내는 협력 작업을 하기로 합니다.
정확하게 처리하시고 알려주세요. 지금 실험 시작하니까 이따 통화하시죠. 이때 대학생 그룹 중 절반에게는 화가 난 지시자가 업무 사항을 알려주고 네네, 이따 통화하시죠. 네. 나머지는 중립적인 지시자가 과제를 진행시킵니다. 과연 지시자의 태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이가 있을까요? 실험은 한 팀당 약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자, 먼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지시자의 방을 살펴볼까요? 네. 아직 실험 급하거든요. 네네, 맞춤 제가 잘할게요. 네네, 실험 시작하니까 이따 통화해요. 네. 자, 지금부터 두 분이 한 팀이 돼서 과제를 푸시면 됩니다. 문제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얼마나 내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요. 그런 거. 학원, 문화센터. 지시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스럼 없이 서로의 의견을 말합니다.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도 친근하게 얘기를 나누네요. 복합문화센터. 그렇다면 지시자가 화를 낸 그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화가 난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만 듣고도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시험에 들어가니까 이따 다시 통화해요. 네. 벌써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문제에 정해진 답은 없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인지 능력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두 분이 의논해서 해결하십시오.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불안한 듯 입술도 뜯고 말할 때마다 지시자의 눈치를 보는데요.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되게 약간 긴박함도 약간 느껴졌고요. 되게 완전하게 잘 해야지 이 사람한테 뭔가 욕을 안 듣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도 잘 안 나니까 그냥 머릿속 하였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도 막 자유롭지 못하게 막히고 막 분위기에 눌려갖고,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막 적고. 실험 결과 아이디어 총 개수는 화를 낸 지시자 그룹이 2배가량 많았으나 유효하지 않은 답을 제외시키자 차이는 1개 이하로 줄었고, 창의성 역시 두 그룹 간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은 조건에서는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아이디어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새롭지 않거나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면 스스로 이렇게 검열하고 이것들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디어의 최종 산물을 제출하는 반면에, 화를 낸 조건에서는 겉으로 보이기에 과제가 성과가 많이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어 숫자를 많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과물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진하고 난 이렇게 전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화를 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딴 식으로 하면은 나 진짜 소비자 고발 센터에다가 전화할 거예요. 네. 그러네요, 고객님. 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이곳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홈쇼핑 고객센터. 고객센터 직원들은 하루 평균 100여 통의 상담 전화를 받는다는데요. 욕설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온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부터는 다 들어주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욕해요, 계속. 그냥 욕해요. 네. 욕해요. 너랑 통하기 싫다. 사장 바꿔.
그렇게 소리 안 지르고 고객님도 막 열불 내시면서 기분 나빠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는 알아서 처리 도와드리고 최대한 뭐 혜택을 받는다거나 그런 쪽으로 일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양해해 주시면 한 하루 이틀 2, 3일 걸릴 일이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든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을 해드려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실제로 고객이 화를 낼 경우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까요? 홈쇼핑 전화상담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고객이 화를 내든 그렇지 않든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의 질과 친화 행동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서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도록 요구하는 정서 규칙이 있습니다. 고객이 뭐라 그래도 항상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고객이든 화를 내지 않는 고객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차이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정서 노동자 자신이 내부적으로 겪는 거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를 내는 고객을 상대할 때 직원들의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등을 나타내는 심리적 건강 수준과 직무 스트레스는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 좀 해. 그만해. 화를 강하게 표출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화를 참지 않고 표출하는 걸까요? I could also express it outwardly. I could yell. I could shout. I could use sarcasm. I could put you down. Sometimes when you yell and you scream, you do feel better. The endorphins in your body get going, and you feel like almost like a runner's high, we call it. And you can feel good after you've shouted and yelled and all of that.